여러분이 평범한 시민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직장 다니고 친구 만나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에게 남을 심판할 수 있는 권력이 생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눈앞에 한 사람이 끌려옵니다.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저 사람은 반동이다. 처벌해야 한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이야기할 영화 더 엑스페리먼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속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실험이고 놀랍게도 단 6일 만에 실험이 중단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사람들이 너무 잔인해졌기 때문입니다. 영화 더 엑스페리먼트는 이런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평범한 남자 20명이 돈을 받고 감옥 실험에 참가합니다. 규칙은 단순합니다. 절반은 교도관, 절반은 죄수 역할을 맡습니다. 폭력만 금지입니다. 처음에는 다들 장난처럼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교도관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명령을 내리고 모욕을 주고 죄수들을 비인간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악한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권력을 쥐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악마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실험은 결국 통제 불능의 폭력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을 오늘날 북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군중이 만든 통제되지 않는 완장을 차고 권력에 취한 사람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숙청 후 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한반도 역사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민재판입니다. 특히 한국 전쟁 초기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북한군이 남한 지역을 점령했을 때 여러 지역에서 인민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은 법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즉석에서 사람을 심판하는 자리였습니다. 인민재판의 구조는 단순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끌려옵니다. 그리고 누군가 외칩니다. 이 사람은 지주다. 이 사람은 반동이다. 이 사람은 친일파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증언의 상당수가 개인 원한, 소문, 질투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는 점점 과열됩니다. 사람들이 외칩니다. 처벌하라. 죽여라. 이 과정에서 평범한 사람들이 재판관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구타, 처형, 공개 처벌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일을 벌인 사람들이 모두 잔인한 괴물이었을까요? 대부분은 그냥 평범한 주민이었습니다. 두 상황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권력이 갑자기 생겼다. 평범한 사람에게 교도관, 혁명재판관 같은 역할이 주어졌습니다. 두 번째, 집단 분위기.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집단 속에서 훨씬 과격해집니다.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하면 개인은 거기에 휩쓸립니다. 세 번째, 책임이 흐려집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결정했다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니야. 우리가 한 거야.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그런 행동 안 할 거야. 하지만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상황은 인간을 바꾼다. 영화 속 평범한 참가자들이 폭력적인 교도관이 되었듯이 전쟁과 혼란 속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에서 더 중요한 이야기는 사실 그 다음에 시작됩니다. 바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숙청이 끝난 뒤 사회입니다. 광장에 모였던 군중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날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그 일을 잊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 속에서 사람들은 하나의 사실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할 수도 있다. 사람들은 권력자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조는 모든 공산주의 숙청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소련에서는 이웃이 서로를 감시했습니다. 중국 문화혁명 동안 학생들이 선생을 고발하고 자식이 부모를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하나의 공통된 심리가 나타납니다. 침묵.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말하는 순간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런 사회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오늘날 북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람들이 단순히 정부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웃을 조심하고 동료를 조심하고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말을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보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 사회에서는 특이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모두 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같은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가 동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공포에 의한 수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숨기고 권력에 맞추어 행동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영화 더 엑스페리먼트를 떠올리게 됩니다. 감옥 실험 속에서도 죄수들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는 반항이 위험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권력과 공포가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권력은 단순히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권력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괜히 문제를 만들 필요는 없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은 숙청 이후에 남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 그리고 침묵입니다. 영화 더 엑스페리먼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도 결국 이것입니다. 문제는 단지 잔인한 권력자가 아닙니다. 우리도 그런 권력 아래에서 침묵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처지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그리고 오늘날 북한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도 그저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는 사람들이 되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인간은 원래 선한 존재일까요? 원래 악한 존재일까요? 그게 아니라 악마나 귀신에게 조정을 당해서 악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